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점점 드러나는 엑시노스 2500 상황이란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갤럭시 S25가 공식적으로 발표되면서 많은 의문점이 해소됐습니다. 이 S25에 모바일 디램인 LPDDR5 공급자로 마이크론이 있다는 것이 공식 확인됐습니다. 다만 제1 공급자는 삼성이란 점도 많이 강조했는데요. 삼성의 모바일 디램이 가장 많이 스마트폰에 탑재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죠. 사실 이런 얘기가 시장에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삼성 경쟁력의 약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연한 사실이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을 만큼 삼성의 경쟁력이 많이 망가진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AP로서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칩이 단독으로 탑재된 것도 확인됐습니다. 엑시노스 2500은 예상대로 없었습니다. 탑재 불발의 이유로는 삼성 파운드리의 낮은 수율, 엑시노스의 발열 등의 문제가 거론되고 있지만 아마도 파운드리 수율 문제가 가장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죠. TSMC 3나노 제작설 등도 시장에서 나왔던 만큼 이 발열보다는 파운드리 수율 문제에 따른 출시 지연이 갤럭시 탑재 불발로 기결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엑시노스로서는 굴욕도 이런 굴욕이 없습니다. 엑시노스 2300은 출시조차 되지 못했고 2400이 출시되면서 어느 정도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는 데 됐지만 또 1년 만에 2500의 갤럭시 탑재가 물거품이 되면서 퐁당퐁당 AP라는 별칭도 감수해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특히 최근 ARM이 AP 가격 AP SE는 IP의 로열티 책정을 이전보다 4배가량 급격히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도 알려지면서 향후 엑시노스의 미래가 어떤 경로를 밟게 될지도 초미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체 코어 개발을 마무리한 애플, 퀄컴 등과 달리 삼성은 ARM의 명령어 세트를 그대로 갖다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라이선스 비용도 만약에 가격 책정이 달라진다면 훨씬 더 높아질 개연성이 있습니다. 이 종합적으로 보면 엑시노스의 변수는 지금 현재로서 하나둘이 아닙니다. 당장 삼성 엑시노스를 만드는 삼성 파운드리의 양산 기술력 부족, 그리고 ARM의 로열티 제도 개편 추진이 현실화될 경우 엑시노스의 비용 증가, 또 가장 고사양 메모리라는 HBM이 맞춤형 칩으로 진화하면서 삼성 메모리의 TSMC와의 협업도 현실화하고 있는 점, 그리고 삼성 파운드리가 2나노에 보다 집중하면서 파운드리 전략에도 변하고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이 앞으로 엑시노스의 미래에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엑시노스 전망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앞으로 이런 변수와 연계돼서 엑시노스 개발 상황 등을 잘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엑시노스 얘기를 다시 꺼낸 이유는 주칸 로스랩의 업로드 때문입니다. 팁스터 주칸 로스랩가 엑시노스 2500의 칩 사양을 밝혔는데요.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엑시노스 2500의 경우는 아예 칩 출시 자체가 되지 않은 엑시노스 2300과 달리 출시는 되는데 출시가 지연될 가능성이 큰 상태죠. 시장에서는 오는 여름께 6, 7월께 나오는 차세대 폴더블 폰인 갤럭시 Z 폴드 7과 플립 7 등의 엑시노스 2500이 탑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는 상황입니다. 출시가 멀지 않은 상황이고 만약 삼성의 3나노 수율이 괜찮았다면 이번 갤럭시 S25 탑재도 엑시노스 2500이 가능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던 만큼 칩 사양과 관련한 얘기도 오피셜은 아니어도 신빙성이 높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엑시노스 2500의 스펙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10코어 CPU라는 점, 그리고 GPU는 AMD와의 협업 산물인 엑스클립스 950 GPU를 사용한다는 점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ARM의 코어텍스 프로세서 설계 라인업은 A와 R, M 그리고 X 시리즈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A 시리즈 제품은 고성능 제품이고 R 시리즈는 빠른 반응, M은 작은 사이즈와 초전력에 특화된 IP입니다. 가령 ARM의 코어텍스 A77, A78 같은 IP는 고성능에 최적화된 IP인 것이죠. ARM의 X 시리즈 같은 경우는 이 고성능에 특화된 A 시리즈보다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명령어와 데이터 양이 30% 이상 많은 최고 프리미엄 IP입니다. ARM 입장에서는 CPU IP 성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만든 최고 사양의 IP가 바로 X 시리즈입니다. 엑시노스 2500 같은 경우는 ARM의 코어텍스 X925 최고 사양 IP죠.
X925와 코텍스 A725, 코텍스 A525 등을 씁니다. CPU로 ARM의 최고 사양 IP인 X 시리즈와 고성능 특화 시리즈인 A 시리즈를 활용한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 GPU는 과거 ARM의 말리를 썼지만 같은 안드로이드 진영의 퀄컴 아드레노 GPU를 넘어서기 위해서 AMD와 손잡았던 게 삼성인데, 그래서 지금 X클립스 GPU를 AMD와 협업하여 내놨었고, 이번에 그 엑시노스 2400에서 썼던 엑스클립스 940에서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인 엑스클립스 950을 탑재한다고 주간 로스랩은 밝혔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 충분히 예상돼 왔던 수준입니다. 사실 시장에서는 이 엑시노스 2500이 삼성 파운드리에서 생산되는지를 더 궁금해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주간 로스랩은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앞서 업로드에서는 주간 로스랩가 TSMC가 엑시노스 칩을 3나노에서 만들어 달라는 삼성의 제안을 거절했다는 업로드를 하기도 했었죠. TSMC가 기술 유출을 우려해서 이런 삼성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 알 길은 없지만 개인적으로도 삼성이 이런 제안을 했을 가능성은 극히 낮을 것으로 봅니다. 어찌됐든 TSMC가 엑시노스를 만들지 않는다면 당연히 삼성 파운드리가 엑시노스 2500을 3나노에서 만들게 될 것입니다. 역으로 보면 삼성의 3나노 수율이 최악을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엑시노스 8 엘리트 칩을 사들여서 삼성 스마트폰에 탑재하는 것보다는 엑시노스 2500 양산을 통한 폰 탑재가 비용 측면에서도 더 나은 것이죠. 파운드리 가동률을 올리고 스마트폰의 원가 구조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엑시노스 2500 출시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삼성 파운드리는 자체 3나노에 대한 투자는 최소화하면서 2나노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파운드리 투자도 5조 수준으로 전년보다 절반 정도 줄였을 만큼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다만 삼성으로서는 3나노 2세대 노드인 SF3 노드를 통해서 엑시노스 2500 칩 양산을 함으로써 3나노의 외부 칩 수주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 현재 주력하고 있는 2나노도 게이트 올 어라운드 구조인 만큼 3나노 양산을 통한 2나노와의 기술적 시너지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엑시노스 2500이 늦장 출시되더라도 차세대 폴더블 폰에 탑재되는 것이 여러모로 전략적 이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금은 TSMC가 3나노 가격을 5% 이상 올리고 첨단 패키징 가격도 10에서 20%가량 인상하는 것으로 알려진 상태죠. 이미 TSMC의 3나노 주문이 2026년까지 내년까지 꽉 찼다는 자신감으로 가격 인상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이 호사다마라고 최근에는 대만 지진이 발생했고 TSMC 제작 라인도 적잖은 피해를 봤다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이 TSMC로의 쏠림이 커질수록 대체제의 필요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삼성 엑시노스의 미래는 삼성 파운드리의 미래도 가늠해 볼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와도 같은 성격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엑시노스 2500의 출시와 폰 탑재 여부를 잘 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